취업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는요, 취업 고충 처리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 궁금증, 이분에게 물어보면 싹 해결되죠? 네, 언제 봐도 믿음직하고 든든한 우리 큰 누나 같은 분이시죠? 전미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봄바람을 타고 제가 왔습니다. 이 변화의 봄바람을 마음 안에도 확 불어넣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이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던졌다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냐? 바로 지금이고요. 지금? 네. 네.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일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만나고요. 여러분들. 예. 제가 네. 제일 지금 그다음에 소중한 사람이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내 미래를 예고하는 예고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또 봄바람에 혁신을 불어넣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업엔 2부를 시청하고 계신 지금이 가장 네,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궁금증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와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문자 샵 8181 02-845-1901 전화로 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고민이 들어와 있죠. 네. 정미옥 대표님에게 들어온 사연인데요. 네.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금융회사 취업 전략 알려주세요. 자, 금융권에 입사하고 싶은 취준생입니다. 작년에도 은행에 지원했지만 낙방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전략으로 도전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취업 문턱은 좁아진 것 같은데 취업 재수생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뭐 취업이 전반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금융권이 유난히 요즘 좀 어렵고 아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금융권은 뭐 예전부터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인기가 굉장히 높죠. 맞아요. 예, 특히 신의 직장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금융 공기업 말할 것도 없고 은행, 보험, 카드, 직종 관계없이 어쨌든 급여도 많고 또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요즘에는 금융권에서도 인력 감축 또 성과급 삭감 이런 이제 소식들이 들리지만 이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중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조언을 하죠. 학점, 자격증 같은 스펙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과도하게 이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거, 몰입하는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는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면접 태도가 나쁘면 탈락할 확률도 크기 때문에 어휴. 면접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요즘 이 금융권에서는요, 윤리의식이라든가 도덕성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불법 수수료 받고 대출을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국민주택채권 위조를 하는 것 같은 사건이나 사고가 많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이 취업준비생들 윤리의식, 도덕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응시자들의 인성이라든가 태도가 무척이나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면접을 볼 때도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잘하는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거나 네.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뭐 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또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또 보여준다고 할 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지원자는 탈락 이유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화장실. 휴게실 이럴 때도 태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막힙니다. 면접 대상자들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옷매무새나 말투 태도 등을 보는데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친구들하고 막 전화하다가 이 태도를 또 탁 해치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험담 조심해야죠. 맞습니다. 네. 요즘 복도에만 CCTV 있는 게 아니고 네. 요즘은 모든 분들이 다 눈이 CCTV라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 네. 괜히 또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부딪혔는데 또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그럼요. 면접관일 수 있어요. 정말 예.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네. 이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금융권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금융 지식만을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요즘 이제 금융권의 새로운 흐름들이 인문학적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또 되고 있습니다. 또 업무를 대하는 창의성이라든가 소통 방식, 소통 능력에 대해서도 또 이 중요시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 소위 통섭형 인재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기소개서 이 질문 항목에 인문학서적 3권에 대해서 느낀 점을 서술하라
있더라. 이런 이제 질문이 있다 그래요. 오. 독특한 질문인데요. 예. 사실 이거는 기존에 뭐 서평이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유명 뭐 서점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쓴 서평을 그대로 쓰면은 안 되겠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글을 써야 되고 또 고민한 답변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 책 인문학 서적 세 권이라고 하는 거에는 또 무슨 책을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실 지원자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또 관심사를 알 수도 있습니다. 또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특별 전형을 도입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공계 전공자라면 자신의 연구 경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은행권들도 예대 마진 축소가 되면서 입사 경쟁도 덩달아서 좀 치열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은행에서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경영 전략, 경영 방침, 경영 모토로 어떤 부분을 앞세우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우대를 하는 그런 은행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경험이 있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인성에 더해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이제 더한다면 아마도 취업 문턱을 쉽게 또 넘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인성과 전문성까지 요구하는 게 요즘 은행권, 금융권의 뭐 인재,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입사하고자 하는 은행에 대해서 애정과 정보가 많다면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 우리 은행에 입사한 한 지원자의 사례가 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홍보가 됐었는데요. 이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지원자가 면접을 보면서 시중은행 점포 40곳의 상권을 분석하고요. 또 회원들에게서 격려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제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관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도 있었고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당당히 은행 문턱을 넘어서 이 우리 은행을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나만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야, 정말 일에 대한 열정, 입사에 대한 열정이 성공을 만들어낸 케이스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고민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봄이 되니 학기 준비도 하고 정리정돈을 해야겠는데요. 겨울 동안 너무 늘어놓기만 해서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성공 취업, 성공 인생을 위한 정리의 비법 알려주세요. 왔네요. 맞아요. 이거 겨울, 예. 제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요? 제 마음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맞아요. 봄 되니까 예. 정리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또 추우니까 좀 미뤄두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요즘에 개인의 능력 중에서 정리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변을 정리를 잘하면 능력이 좀 올라간다 이런 예, 얘기 같아요. 직업으로도 그래서 정리 컨설턴트라는 또 직업이 나올 만큼 네. 사람들이 정리하기 어려워한다는 맞아요. 거죠. 저도 지난 주말에 이제 계속 옷 정리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주에 할 일은 뭐냐면 신발도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세탁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다음 수순으로 하는 게 책상 위에 정리를 집 정리했고 이제 사무실 책상 정리를 이제 또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때도요. 기준을 좀 한번 세워보시기 기준을? 바랍니다. 세 가지 기준인데요. 첫 번째는 1년 이상 안 쓴 물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뭐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시는데 버리든지 나누든지 기부하든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사실 정리하다 보면 예상외로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많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건부터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도 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만난 사람들을 한번 주소록을 넘겨보시고요.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그 원인도 찾아보시고 네. 또 쓸데없는 약속이 있다면 약간은 메스를 들이대면서 대수술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에도 좀 종량제를 실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기기들 많이 쓰는데요. 파일도 있고 스마트폰에는 앱들도 있는데 디지털에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듯이 한번 디지털 종량제를 통해서 불필요한 파일 정리를 하신다면 아날로그 디지털 버전으로 여러 가지 정리의 기술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취업고정 처리반 오늘도 진솔한 구직자들의 고민 들어봤는데요. 네. 다음에 대표님 뵐 때는 더욱더 꽃이 만발한 봄이 완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의 기술 한번 확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까지 잘 하신다면 산뜻한 봄을 맞으실 수 있고 이 산뜻한 기분으로 취업 준비에 올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취업고정 처리반 CMI 연구소 점유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